안녕하세요. 강성민 회계사입니다. 나초로의 상속증여 이 유튜브에서 강 PD의 상속증여 백문백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속증여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신 나초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 나비 예. 넥타이 너무 멋있으세요. 아, 예, 네. 우리 그 PD님을 위한 이 코너 백문백답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주문해서 찼습니다. 네. 무지개 색깔로 해서 이제 오. 빨간 옷 반함보로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동창들 예. 그 부모님 상가에 많이 다녀오게 되거든요. 예, 그러시죠. 예. 네, 나 대표님도 예. 그러신가요? 저도 이 특히 애경사 중에서 경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애사도 굉장히 많아서 네. 가급적 애사 때는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9월에 동창들 상가 2번을 다녀왔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근데 상주가 돼서 장례를 치르는 일은 예. 1년에 아니 평생에 한두 번밖에 되지 않기 맞습니다. 때문에 본인 부모 뭐 그다음에 예. 배우자 부모. 예, 그래가지고 뭐 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50대나 60대가 돼서 당하더라도 굉장히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이 상속세를 신고해야 되는지 신고하지 네. 않아도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야, 딱 여러분들 쉽게 딱 생각을 해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 기준으로 해서 재산이 10억이 넘는다면 신고 대상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나 아버님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신 상태, 홀아버지, 홀어머니 상태에서는 5억이 넘으면 상속세가 신고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대상자가 많을 것 같아요. 아, 많습니다. 네. 여러분, 예를 들어 10억 재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최근에 이렇게 보면 매년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이 굉장히 상승이 돼서 네. 조만간에는 돌아가신 분 대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23년 말 기준 6.8%였는데 네. 조만간에 10%를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피상속인의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가 있다면서요?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자정보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네. 99%가 아니라 거의 100%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주민센터, 옛날 동사무소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거기를 방문한다든가 인터넷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쉽습니다. 네. 특히 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정말 편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는 저희가 이 금감원에 간다든가 해서 굉장히 복잡했는데 네. 누락된 재산도 보이고 그렇죠. 예. 지금은 여러분 거의 100% 잡아낸다 이렇게 보고 신고 방법도 인터넷 접수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금감원 가서 네. 직접 신청을 하셨죠? 네, 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정부 24에서도 네, 되니까 네.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요즘에는 주민센터 가셔서 사망 신고하고 그다음에 재산조회까지 원스톱으로 한다. 너무나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 예. 예, 재산이라는 게 어떤 게 예. 잡힐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조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관련된 모든 부동산,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각종 연금까지 해서 네. 상속세 신고 대상인 모든 재산이 조회가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거를 신청을 하면 결과는 언제 볼 수 있나요? 결과도 굉장히 현재 빨라지고 있는데요. 현행 이제 규정에 의하면 이 행안부에서는 현재 이렇습니다. 토지자동차 지방세는 7일 이내에, 네. 나머지 금융국세연금은 20일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 네. 갈수록
이 기간들이 짧아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보통 한 2주 정도면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주. 네. 2주.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5억, 예. 배우자가 있을 땐 한 10억 정도 되면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 텐데요. 예. 그거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네.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PD님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오늘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예. 이제 그 추석 연휴 전날 전날이니까. 9월 13일입니다. 13일이니까. 여러분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한 일주일 후에 나갈 것 같은데 9월 13일이다. 이때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제가 이제 상속 개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돌아가신 날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네. 그리고 9월 말부터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다. 네. 내년 3월 3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된다. 네. 그럼 여기서 네. 우리가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이라는 텀을 주잖아요. 예? 만약에 양도라면 네. 오늘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 한 언제까지일까요? 그 말일로부터 2달? 그렇죠. 네. 2달. 증여세는 3달? 아유, 네. 역시 늘 답을 이야기하십니다. 네. 여러분 왜 상속이 6개월이냐 생각해 보면 양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했던 물건 합산해서 신고하잖아요. 네. 양도세 절세 전략은 부동산을 2건 이상 팔려고 했을 땐 해를 나누라는 거야. 그러면 절세가 돼. 네. 근데 양도는 1년 단위다. 증여는 석 달을 주잖아요. 예. PD님 증여세 합산 기간은 몇 년? 10년? 10년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9년 전에 주고 지금 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 합산 기간이 10년이다 보니까 석 달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야. 네. 상속은 10년 이내 사전 증여금도 들어가잖아. 플러스 증여 물건 이외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모든 재산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네.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준다. 네. 제가 실무에서도요. 상속인들이 모든 자료를 준비해주고 나서 요이또에서 신고서를 접수할 때까지 네. 보통 2달에서 석 달 걸린다. 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많이 걸립니다. 취업하는데 예, 저도 해보니까. 그러셨죠? 예. 예, 예. 근데 상속세 신고를 세무사나 예. 회계사 도움 없이 예. 할 수도 있나요? 아 어렵습니다. 아 이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아마 100의 99%는 대리인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세법 교수들이나 네. 그분들도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네. 특히 세무조사관들도 스스로 신고 못합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조사관들도 있고 세법 교수도 있고 경영학과 교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신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예. 서류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의 구조는 모든 게 간단해. 재산에서 관련된 공제를 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해 주셔야 돼. 그 중에서 금융은 10년치 거래 내역을 전부 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네. 은행에 가셔서. 네. 왜? 여러분 돌아가신 순간 피상속인 상속인 10년치 통장이 까진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옛날 호적등본이라 했죠. 예. 네. 기본 증명서, 그다음에 초본 왜 보느냐? 피상속인의 그 거주에 따른 어떤 그 보증금이나 아니면 매도, 매각, 맞아요. 매입, 양도의 사실 쫓아가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처분을 반드시 봅니다. 필요하면 상속인 처분도 제가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네. 사망 신고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했느냐 기본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빠지는 항목들 공제액이잖아요. 예. 네. 국세지방세, 부채,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장례비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챙겨 주셔야 된다. 네. 예. 거기 필요한 서류 목록에 보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네. 이거는 뭐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긴 경우와 아닌 경우가 좀 차이가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상속은
협의 분할의 원칙이죠. 그러나 앞선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이 앞서간다. 그래서 유언장에 따라서 상속 재산에 따른 유언장을 만약에 남기셨다면 유언장이 우선한다. 그다음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그 상속 비율로 가는 거죠. 먼저 협의 분할을 하고 협의 분할하고 안 되면 법적지문들 n분의 1씩 간다. 그렇죠. 예. 예. 배우자는 1.5, 1.5 자식들은 1. 하나. 예, 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앞서도 가세가액 공제액에서 증빙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볼까요? 예. 예. 자, 여러분도 아까 PPT하고 나갔을 것 같은데 본가금 장례비 채무 이걸 과세가액 공제액이라 한다. 공제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 고지서, 그다음 부채 잔고 증명, 그다음 카드 냈던 내역, 임대차 계약서, 장례비, 납골당 관련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뭐 준비할 서류가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금 관련해서 예금 잔액 증명서라든지 뭐 부채 증명서라든지 금융에 관련해서는 정말 준비할 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아, 그럴까요? 예.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여러분 상속 재산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2주 이내에 파악된다. 그다음 특히 금융거래는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차감되는 항목들, 공제 항목들, 과세가액, 공제액, 불산이백, 상속 공제에 대한 항목을 챙겨주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